네, 오늘은 이제 농업 수익감소 보장 옥수수 하겠습니다. 이 전주에 수익감소 옥수수 빠져가지고 이제 옥수수를 못해서 이제 옥수수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두루 같이 같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대신 이제 농업 수익감소 보장, 즉 수입 안정 보장 품목의 중에서 옥수수나 보리는 25년도 새로 들어온 품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정오표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신설된 거, 그거 참고해서 인강 들으시면 다운받으시고,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은 만약에 교재에, 구교재를 쓰고 계신다면, 뒤에다가 옥수수 거 넣어놨어요. 옥수수 페이지 두 쪽입니다. 두 쪽. 그거 넣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것은 265쪽하고 259쪽. 두 개, 앞뒷면으로 해서 한 장 인쇄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고, 새 교재 있으신 분은 262쪽, 바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옥수수는 얘는 올해 이제 교재 200, 옥수수가 지금 262쪽 보시게 되면 농업 수익감소보험입니다. 이 교재 잠깐 볼게요. 수익감소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의 피해율, 자기부담별로 보험금을 줍니다. 그래서 옥수수 보험금입니다. 수입감소보험금 또는 수입안정보험금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보험 가입 금액, 그래. 더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즉, 가피자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근데 얘에서는, 문제에서는 가입 금액을 조건으로 제시할 거니까 갖다 쓰시면 되고, 자기 부담 비율도 제시될 거니까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해율 알아볼게요. 자, 1과목에서 옥수수 자기부담 비율 공부하셨습니다만 농업 수익감소보험 전 품목은 전부 다 뭐다? 자기부담 비율이 20%, 30%, 40% 세 종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출제자분이 조금 얄궂게 내고 싶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 최소 자기부담 비율로 가입했다라고 하면 15는 없으니까 20%짜리 넣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피해율입니다. 얘는 돈이잖아요. 돈이 줄었다는 거죠. 농사를 졌는데 돈이 줄었으니까 돈을 맞춰주라. 나 그래서 농업할 때 안정 좀 시켜주라. 그럼 속상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얼마가 피해 입었냐라는 거예요. 상상해보면, 자, 수확은 충분히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집 가게 경제, 농가 경제에 뭐다?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수입, 즉 돈이 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보상해 준다는 얘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자, 농사를 지었는데 재해가 자연재해 발생해서 수확량도 떨어지고 그 와중에 가격까지 떨어졌다면 그때는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둘 다 수확량 떨어진 것에 대해 또 가격 떨어진 거 모두 다 돈으로 환산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돈으로 피해율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 피해율은 뭐다? 이만큼 농사지면 이만큼 나는 이 농지에서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기준 수입이라고 합니다. 기준 수입. 자, 기준 수입은 보험 가입할 때 정해놨어요. 아예 다 기준 수입은 이렇게 합니다. 라고 정해놓은 게 뭐다? 평년 수확량입니다. 평년 수확량. 옥수수가 평년 수확량이 있을 수 있나? 수익 감소 때문에 만들었어요. 재밌는 것은 옥수수가 만약에 또 시험 출제자분이 또 얄궂게 낸다고 표준 수확량만 주고 평년 수확량 안 줬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표준 수확량의 100%가 평년 수확량입니다. 올해 한해서. 올해 한해서. 왜냐하면 과거치 없습니다. 평년 수확량. 5개년 평균이잖아요. 5개년도 평균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올해 첫 해는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이 동일하다. 그거 잊지 마시고 만약에 평년 수확량이 없다면 이 문제 제시 잘못됐네. 나 이거 못 풀겠어 하지 말고 그때는 어떻게 한다? 표준 수확량 값이 평년 수확량 100%니까 같은 값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뭐다? 보험에 가입할 때 키로당 얼마라고 해서 기준 가격이 정해질 거예요. 이게 뭐다? 기준 수입이. 자, 나는 옥수수 농사 지면 돈을 이만큼 벌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 수입에서 농사를 졌더니 실제로 계산한 거 수입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입입니다. 실제 수입. 자, 실제 수입은 어떻게 하느냐? 얘는 다른 농업 수익 감소에서 다른 품목들은 있잖아요. 실제 수입은 어떻게 했어요? 수확량에다가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을 더한 값을 곱하기 작은 거예요. 기준 가격과 수학기 가격 중 작은 게 뭐다? 실제 수입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안 씁니다. 옥수수는 이렇게. 다른 품목들 얘가 쓰는 것은 뭐예요? 마늘, 양파, 고구마, 양배추, 뭐 콩, 감자, 뭐 가을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도 이와 같은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옥수수만큼은 실제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간단하네요. 간단합니다. 기준 수입에서 손해난 거 뺀 나머지는 내가 벌었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액을 공제를 해봐요. 왜 그러냐면 얘는 다른 품목들은요. 다른 품목들은 뭘 계산해요? 수확량, 먹을 수 있는 것을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라는 수확량을 계산하는데 반해 옥수수는 뭐다? 먹을 수 없는 걸 조사한단 말이에요. 먹을 수 없는 거 반대로 조사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이제 이 공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죠.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의 기준 가격, 실제 수입은 기준 수입에서 손액을 빼면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의 기준 가격을 곱한 것을 알고 있고, 그러면 손액을 어떻게 할까라는 거잖아요. 손해액이고요. 손해액입니다. 손해액을 산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손해액 있죠. 어디 보시냐면 262쪽 보면 중간에 마 있어요. 나눠진 쪽에. 자, 볼게요. 여기다가 손해액. 손해액은 경우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손해액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더라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기준 가격이 있어요. 기준 가격이 만약에 키로당 3,000원이고 수확기 가격이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기준 가격이 크고 수확기 가격이 작다면 원래 키로당 3,000원을 옥수수에 팔기로 했는데 수확기 때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확 가격이 2,000원으로, 즉 1,000원이 줄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때 손해액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액은, 자, 이거 볼게요. 이럴 때는 손해액은 뭐예요? 자, 평년 수확량에서, 그냥 여기는 그냥 참고용이고 여기다 공식 써드릴 거예요. 자, 평년 수확량에서 피해 수확량을 한번 빼봤어요. 우리가 옥수수는 피해 수확량을 계산하니까. 그러면 평년 수확량에서 평년 수확량이 10,000kg고 피해를 입은 수확량이 3,000kg라면 결국은 수확량은 얼마예요? 수확량은 7,000kg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7,000kg가 얼마만큼? 기준 가격은 원래 보험에 갈 때 3,000원이었고 수확 가격이 2,000원이었으니까 이 7,000kg만큼은 얼마씩? 1,000원씩. 그렇죠. 수입이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거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죠. 자, 기준 가격이 크고 수확 가격이 작다. 즉 가격 하락이라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기준 가격에서 수확기 가격을 뺀 값은 손해 입었다. 얼마만큼 입었다는 거예요? 수확량만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수확량만큼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수확량 쓰기가 애매하니까 이렇게 평년 수확량에서 마이너스 피해, 수확량이 아니라 피해 수확량이잖아요. 피해 수확량을 빼게 되면 뭐가 된다? 수확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준 가격 3,000원에서 수확 가격 2,000원 뺀 1,000원씩이 뭐다? 수확했던 거. 얘가 수확량이죠. 수확했던 거에서 다 손해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 그러면 이 피해 수확량이 이건 어쩔 거냐? 순수히 피해 입은 거 이쪽에서 피해 수확량은 보험에 처음에 가입할 때 약속했던 기준 가격만큼 손해를 입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가격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준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수확기 가격이 있습니다. 이 교재에 보시게 되면 이 가로 한번 봐보십시오.
원래 효제에는 기준가격과 수학가격인데 기준가격이 수학가격보다 크거나 기준가격이 수학보다 같을 때 이렇게 하라 했어. 근데 이렇게 같을 때는 이 자리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식이 그래. 그러니까 같은 데는 사실 여기로 와야 돼. 이렇게. 여기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같다 그러면 뭐예요? 자, 기준가격과 수학이 같으면 이와 같은 공식을 쓰되 어떤 것만 쓰냐면 얘만 쓰시면 돼요, 얘만. 얘는 적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얘는 적용할 필요가 없어. 기준가격 수학이 같다면 적용할 필요 없고 뭐만? 피해 수학량의 기준가격만 곱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가격과 수학가격인데 수학가격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수학가격이 컸다는 것은 뭘 보상해 주라는 얘기예요? 수학 못한 것에 대해서만 보상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즉 가격이 차이 손해는 없다. 손해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수학 못한 것만큼만 뭐다? 처음에 가입할 때 기준 가격만큼 나는 손해를 입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 피해 수확량이에요. 곱하기 뭘로? 기준 가격으로 뭘 찾아낸다? 손액을 찾아낸다.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수확량을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냥 기준가격만의 수학가격의 차이. 그 가격 차이는 뭘로? 수확량만큼, 수확량은 이 차이만큼 손해 입었다. 그래서 원래 이 공식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순서가 사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자, 평년 수확량에서 그다음에 피해 수확량을 뺐죠. 그럼 이게 수확량이잖아요. 이 수확량을 얼만큼 손해 입었어요? 기준가격에서 수학가격 가격만큼 손해 입었다. 이 순서를 좀 바꿔놓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가 쉬워. 오, 수확량이 이만큼 넣는데 이거는 이 차이만큼 손해 입었네 라는 거예요. 돈.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 또 이런 놈도 있죠. 피해 수확량은 기준가격만큼 손해 입었어 라고 순서를 조금만 바꾸면 오래 기억 남고 나는 규정을 중요시한 사람이야. 그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보시는데 262쪽 보세요. 여러분 나눴던 게 쪽지도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피해 수확량은 총합위험 수학감소보장 옥수수 품목, 즉 수학감소보장 밭작물 옥수수 품목 있죠. 품목과 똑같이 산정한다. 그래서 한 번만 복습해 볼 거예요. 그리고 바로 문제 들어갈 겁니다. 자, 수확량을 실시하지 않아 조사한 피해 수확량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 수확량을 뭐라고 그러세요? 0으로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피해 수확량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자, 이 집입니다. 자, 이 집 볼게요. 자, 이런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자, 이 집이 자, 피해 수확량은 0kg이고 없다는 거죠. 0. 그리고 기준 가격이 있고 수학 가격인데 기준 가격이고 수학 가격이 가격 하락이라는 재해만 발생했어. 가격 하락이라는 사고가 발생한 농지였을 때 이 집의 손해액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라는 거죠. 이와 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이와 같이. 자, 볼게요. 자, 이 집은 피해 수확량은 없잖아요. 그렇으니까 이 집은 기준 가격에서 수학 가격 하락은 됐죠. 그래서 곱하기 평년 수확량에서 뭐다? 피해 수확량이 없으니까 0이 된다. 0. 됐죠? 0. 평년 수확량에서 피해 수확량이 없으니까 0. 이만큼. 거기다 플러스 피해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인데 얘는 피해 수확량 자체가 없으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죠. 요것만 계산해 주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경우가, 왜냐하면 농작물 재해 보면 다양한 사례, 이 기본 틀을 갖고 가시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방식. 블루베리도 좀 더 공부하면 사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피해 수확량 계산하는 거 다시 한번 복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옥수수 피해 수확량입니다. 옥수수는 피해 수확량을 어떻게 조사하냐면 표본 조사로 합니다. 궁금하시면 종합위험 수학감소 방식 밭작물 옥수수 한번 당시 상대해 보세요. 자, 피해 수확량은 표본 조사를 하기 때문에 표본 구간에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입니다. 곱하기 표본 구간은 어디에 있는다? 조사 대상 면적에 있다는 거죠. 대상 면적에 있다.
만약에 또 면적을 조사했더니 고사 면적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기술학 타작물 미보상은 수확량을 산출할 때 쓰는 거고 얘는 뭐예요? 피해 수확량을 산출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사 면적에 대해서는 뭐다? 피해 이만큼 입었어 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실제 경작 면적 분의 표준 수확량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는 나누시면 되는 거고, 얘도 계산하면 되겠죠? 실제 경작 면적에서 고사 면적, 미보상 면적, 타작물 면적 쭉 빼기 내기면 뭐 한다? 옥수수가 식재된 조사 대상 면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얘는 똑같아요, 공통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입니다.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이에요. 표본 단위 면적 피해 수확량은 표본 구간의 피해 수확량 곱하기 표본 구간 면적입니다. 옥수수는 표본 구간의 면적 쉬운 거 몇 주 이상 일한 길이에요? 5주 이상의 일한 길이. 그리고 곱하기 일한 폭이란 말이에요. 옥수수 있으면 옥수수가 이렇게 있으면 자, 표본 구간의 면적을 조사할 때 나 여기서부터 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요거 옥수수 볼 거란 말이에요. 한 구간마다 5개씩을. 그러면서 길이는 5주 이상 일한 길, 한 주 일한 길이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주, 2주, 3주, 4주, 5주, 6번까지 가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거리를 재는 게 5주 길이입니다. 일한 길이. 됐죠? 그리고 옥수수 여기 한 나무에 있는 거, 옥수수 쓱 남아 있으면 열려 있을 거예요, 열려 있어. 그럼 가장 큰 옥수수 하나 뽑아가지고 어떻게 돼? 따가지고 옥수수잎을 깐다고 그랬어요. 옥수수 수확량 조사 적기는 언제라고 했어요? 나 지금 면도를 했더니, 네, 그렇죠. 수염이 나오고 25일이 지난 후입니다. 그때 가장 이 옥수수가 만약에 원래 일과목 공부했죠. 옥수수는 인수가 가능한 게 일주 1계집애가 원칙입니다. 어우, 뭔 소리 하고 있어. 현장 가면 막 너댓 개씩 달려있던데 수확할 거니까 좀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뜯어내요, 원래는. 근데 이제 많이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3개 달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때는 우리 평가사들 가서 어떻게 한다? 이 옥수수 한 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다섯 개, 한 표본마다 옥수수를 5개씩을, 하나씩을 따면 총 몇 개? 5개를 딴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를 껍질을 까가지고 창립장의 길이, 알 달림 길이에서 손잡이랑 위에 꼬투리 알맹이 없는 거 빼고 줄자로 쓱 제사해서 창립장의 길이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창립장의 길이를 통해서 상, 중, 하 구분합니다. 창립장의 길이가 15cm 미만이면 하급. 창립장의 길이가 15cm 이상 17cm 미만이면 중급. 창립장의 길이가 17cm 이상이면 상급이에요. 상급.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상옥수수 몇 개, 중옥수수 몇 개, 하옥수수 몇 개 발을정적으로 표시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표본 구간의 피해 수확량은 이렇게 해요. 표본 구간의 상은 피해 없잖아요. 지금 피해 있는 거예요. 중과 하가 피해 입었는데 중옥수수는 50% 피해 입은 걸로 보고 하옥수수는 100% 피해 입은 걸로 본다는 얘기에서 중옥수수 곱하기 얘는 뭐다? 옥수수의 개수 곱하기 얘는 절반 피해 입었어 라 0.5 하는 거고요. 플러스 하옥수수 있죠. 개수 얘는 다 피해 입었어 100% 피해 입었어요. 이렇게. 근데 중량이 뭐다? 피해 수확량이란 말이에요. 양, 중량. 중량이니까 무게를 측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품종별 표준 중량을 적용합니다. 품종별 표준 중량 기억하신가요? 대약찰 또는 연농이온은 몇 그램? 160g, 미백이오 몇 그램? 180g, 미흑찰 등 190g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꼭. 그래서 얘가 뭐다? 표준 중량이 나와요. 그리고 지수가 2개 들어갑니다. 제식, 언제 식재했냐? 제식, 시기지수.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몇 주씩 심었냐? 제식, 밀도지수. 걱정 안 하셔도 돼. 이거 계산하라고 하지 않아요. 조건 줄 겁니다.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식, 시기지수, 밀도지수를 각각 1로 할 거 그러면은 곱하나 마나 똑같은 값이 나오잖아요. 또는 제식, 시기지수와 밀도지수는 고려하지 말 것. 그러면 나는 고려하고 싶어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적용 안 하고 끝나면 돼요. 됐죠?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조건 잘 보셔야 돼. 제식 식이지수나 밀도지수는 고려하지 말 걸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잘못됐다고 악을 쓰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제 식이지수를 0.9, 밀도지수를 0.8로 적용하여 본 문제를 풀이함. 이거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조건 잘 보십니다. 자, 그래서 근데 혹시 많이 줄지 몰랐어요. 저는 보통 제식 식이지수 0.9, 밀도지수 1, 이 정도로 문제를 내요. 왜냐하면 값이 단순해지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면은 뒤에가 여러분들이 보는 손해 평가사들을 보면 또 업무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 교재 아니고. 일과목은 엄청 좋은데 그 교재에 보면 뒤에가 제식 식이지수 강원도 어디 몇 월 달에 문품종이면 식이지수 밀도지수 다 달라 있죠. 전국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막 깨알같이. 그걸로 실제로는 여러분 조사할 거예요. 그렇지만 자격증 딸 때는 그때는 뭐다? 실제 조사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다? 제식 식이지수 조건 줄 거니까. 식이지수 곱하기 제식 밀도지수. 왜냐하면 많이 심거나 너무 적게 심으면 뭐다? 피해 소환량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언제 심었냐? 냉해 피해 맞을 정도 그 시기에 정확하게 심어보면 뭐다? 피해가 많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반영한 수치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콜. 자, 그러면 얘만, 여기는 뭐다? 이 핵심은 뭐다? 표본관에 피해 소환량 합계만 잘 내시면 이 문제는 해결해 버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문제에서의 치명타는 뭐냐면 미보상 비율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눠드리는 그 페이지는, 색 페이지는 얼마냐면 259쪽 봐보세요. 새 교재. 나누어드린 이제 새 교재, 새 책은 259페이지. 나눠드린 것은 뒷장. 265페이지, 262페이지 뒷장. 이거 설명하는 시간이 참 아깝습니다만은 참 죄송합니다. 259페이지 보셨죠? 공식. 거기에 보면 어디냐? 맨 아래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나와요. 피해 소환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통해서 미보상 감수량을 알아내는 방식입니다. 자, 얘는 지울 거예요. 얘는 지울 거예요. 미보상 감수량은 뭐라고 했어요? 피해 입은 수확량. 자, 이 피해 입은 수확량에는 중옥수수가 됐든 하옥수수가 된 이유가 잡초 때문에도 옥수수가 덜 클 수 있겠죠. 병 때문에도 덜 클 수가 있고, 또 자연재해 때문에도 덜 클 수가 있고, 그러겠죠. 또 멧돼지 와서 절반 쫙 베어물고 가버려고도 덜 클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래서 뭐다? 이 피해 수확량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잡초, 기타, 영농관리로 인해서 그래서 수확이 줄은 양이 여기에 총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속에서 미보상 비율을 빼버리는 거예요. 자, 이 피해 입은 거에서 이만큼, 잡초가 이만큼 있어서 이 10% 정도는 피해 안 입은 거야. 뭘로?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피해 안 입은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됐죠? 예. 그게 이제 미보상 감수량인데 여기에서 참 치명타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저는 문제 낼 때 미보상 비율 안 줍니다. 미보상 주면 분명히 얘는 다툼의 소지가 95% 정도 생겨. 옥수수가. 왜 그러냐? 봐볼게요. 자, 봐보세요. 평년 수확량에서 피해 수확량을 뺐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봐볼게요. 자, 평년 수확량이 10,000kg. 미보상 비율 반영하기 전에 피해 수확량이 얼마? 3,000kg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럼 얼마예요? 7,000kg에 대해서 뭐다? 기준가액과 수확기 차이에 해당되는 거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저 손해 입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여기서 진정한 피해 수확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피해 수확량에다가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이 피해 수확량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피해 수확량은 피해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과 같은 말이야, 지금. 그렇잖아요. 이 값이. 그러면 만약에 7,000kg가 피해 입었고, 3,000kg가 피해 입었다면, 미보상 비율 반영하기 전이라면, 자, 반영하기 전이에요. 여기가 반영 전. 그래서 미보상 비율 10% 반영하면 이 자리가 얼마 와요? 2,700이 오겠죠. 그러잖아요. 2,700이 오면 수확량이 얼마예요? 7,000이 아니라 7,3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병충해나 잡초, 영농관리로 줄어든 것도 뭐다?
돈으로 주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여기는 맞아요. 여기는 미보상 비율을 반영한 게 맞아요. 미보상 감정을 적용해 맞는데 여기는 안 해야 돼. 그래서 이 공식은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미보상 비율 반영 전 피해 수확량, 미보상 비율 반영 후 피해 수확량이라는 명시를 해 두었으면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죠. 근데 얘는 그냥 너도 피해 수확량, 나도 피해 수확량, 뭐 얼굴만 키면 그냥 다 피해 수확량. 강남 가면 얼굴 다 똑같아, 동동그러니 그냥 이쁘고 다 그냥 너도 기고 나도 다 든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설계하면서 미보상 비율을 넣지 않습니다. 미보상 비율을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나중에 고쳐야 될 문제예요. 용어를 수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미보상 비율 없이 한번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나눠드린 문제 있습니다. 자, 이 전주에 나눠드렸고요. 오늘도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인강 들으신 분은 이 전주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문제 풀어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중에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풀었고, 옥수수는 다음 주에 풀게요 라고 해갖고 이 전주에 강의 때 걸어놨습니다. 인강 들으시면 꼭 그거 보시고요. 자, 오늘 오신 분들은, 자, 오늘 이 전주치 갖고 오신 분 그대로 보시고, 안 갖고 오신 분은 뒤에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볼게요. 문제 2번. 농업 수익 감소 안정보장 보험에 가입한 옥수수 품목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세요. 됐습니다. 가입 금액이 300만 원, 자부담이 20%, 표준 수확량이 1000kg, 품종은 미백 2호입니다. 기준 가격은 3,000원, 평년 수확량 1000kg. 자, 표준과 평년이 똑같았으니까 이렇게 일부러 주는 거예요. 가입 면적은 2000제곱미터입니다. 면적 조사해봤습니다. 실제 경작 면적이 2000, 고사 면적이 200, 미보상이 100입니다. 그러면 이때 조사 대상은 얼마예요? 자, 2000에서 200 빼고 100 뺐으니까 1700에 대해서 뭐가 있다? 옥수수가 심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알고 싶어요? 피해 수확량이기 때문에 고사 면적 알고 싶어요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사 면적은 보니까 200제곱미터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고사 면적 200제곱미터 주면 그냥 갖다 쓰시면 되고 이렇게도 줄 수 있잖아요. 자, 멧돼지에 의해서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 그건 뭐예요? 조수해잖아요. 그렇죠? 화재, 이번에 화재가 이슈잖아요. 전국적으로. 여러분 화재를 관심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쪽 경상북도에 엄청난 피해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팔다는 화재 관련된 문제가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 이슈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시대가. 그러니까 사고를 화재로 준단 말이에요. 화재로. 적가전 종합비용 방식에서도 먼저 조수의 화재로 피해 규모가 일부일 때 또는 조수의 화재로 피해 규모가 전부일 때 차가우면서 가지고 산정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피해 규모가 일부냐 전부에 따라서 적과전 종합의 5종 환경 특약 가입하지 않는 과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수해로 또는 화재로 피해 규모가 전부 다 가면 그때는 착감소에서는 평창만의 적착으로 끝나는 거예요. 피해 규모가 일부다 그렇게 되면 나무 피해율 최대 인정 감소 가위수를 산정해갖고 비교해서 작은 걸로 계산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챙기시고 문제집에도 많이 넣어놨으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슈 따라서 공부도 해주는 게 나쁘지 않아요. 자, 이래서 만약에 출제자가 자, 화재로 인해서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 또는 멧돼지에 의해서 사실은 옥수수밭에 멧돼지 피해가 크긴 합니다. 이렇게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 고사 면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 수확량이 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표본 구간은 면적은 10제곱미터. 표본 구간에 사옥수 개수가 10개, 중옥수수 개수는 없고 하옥수 개수가 10개 있고요. 제식 시기지수, 밀도지수는 각각 1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뭘 알아야 한다고요? 이 집에 피해 수확량을 알아야 뭐다? 손해액을 산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집에 문제 볼게요. 기준 가격은 3,000원이고 수확기 가격 밑에 봐보세요. 조사 내용은 얼마에 매면 아래? 박스 아래 2,100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 가격이 있고 수확기 가격이 있는데 수확기 가격이 작고 기준 가격이 크다 보니까 뭐다? 가격 하락도 발생했죠. 이때 이런 경우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한다 했어요? 손해액은 그렇죠. 기준 가격 마이너스 수확기 가격 곱하기 평년 수확량에다가 피해 수확량을 뺀 값에 플러스 피해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 게임 끝이래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피해 수확량, 피해 수확량 곱하기 기준 이렇게 써도.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기준 가격 3,000원인 걸 알아요. 수확 가격 2,100원인 거 문제 조건에서 알아요. 그럼 뭘 하고 싶어요? 평년 수확량 1,000kg인 거 알아요. 피해 수확량 몰라요. 그거 계산해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 공식은 기본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 수확량입니다. 피해 수확량은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이고요.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은 표본 구간의 피해 수확량 합계를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본 구간의 피해 수확량 합계 하면 뭐다? 상옥수수는 피 없고 중옥수수 개수 곱하기 0.5, 하옥수수 개수 곱하기 1이에요. 근데 이 집은 중옥수수는 없고 하만 있잖아요. 그래서 하옥수수 개수가 10개, 얘 100% 피해 입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곱하기 1 안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요거. 근데 이걸 갖다가 무게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수의 수확량이니까. 무게로 얼마다? 지금 미 102호니까 표준 중량은 180g. 키로로 환산하면 0.18kg입니다. 곱하기 0.18이고요. 밑에 조건 쓱 한번 잡더니 제식 식이지수와 밀도지수를 각각 1로 하라는 거예요. 문제 내기 귀찮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곱하기 1 곱하기 1입니다. 과거 이런 식으로 많이 내. 1, 0.9 아니면 고려하지 말고 세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나와요? 표본 구간의 피해 수확량 합계는 얼마 나왔습니까? 10개 곱하기 0.18이니까 1.8kg 나와 있네요. 만큼이 뭐다? 표본 구간의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 단위 면적당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단위 면적당 알아보면 뭐다? 면적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입니다. 답지에 있어요. 자, 1.8kg. 근데 여기가 뭐다? 표본 구간의 면적으로 나누면 되겠죠. 얘 지금 수확한 게 상옥수수, 하옥수수 20개 수확한 게 어디예요? 표본 구간 면적을 수확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표본 구간 면적이 얼마다? 문제 조건에 10제곱미터예요. 자, 그랬으니까 밑에 분모가 미터 제곱이고요. 얘 분자가 중량이잖아요. 그래서 킬로그램 퍼 미터 제곱. 1제곱미터당 몇 킬로씩 피해 입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얼마예요? 0.18kg입니다. 0.18kg씩 1제곱미터마다 피해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피해 수확량은 어떻게 한다? 0.18kg.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 그러면 얘는 1제곱미터당 180g씩 피해를 입었으니까 옥수수가 심어진 모든 면적이에요. 그게 뭐다? 조사 대상 면적 1700kg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고사 면적이 아까 보니까 200제곱미터 있어요. 얘는 뭐다? 여기는 100% 피해 입은 거잖아요. 하나 더 돼. 그들은 뭐다? 1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만큼 피해 입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랬으니까 고사 면적 200제곱미터 곱하기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입니다. 실제 경작 면적이 2000, 평년 수확량이 1000kg.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뭐다? 피해 수확량인데 여러분 답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답지 보시면 얼마 나와요? 피해 수확량이 406kg. 혹시 계산기 눌러보셨나요? 네, 그래서 406kg가 나왔습니다. 다 조사됐습니다. 그럼 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공식에다. 자, 볼게요. 자, 기준 가격이 3,000원, 수확기 가격이 2,100원이고요. 평년 수확량이 1,000kg. 피해 수확량이 406kg. 그러니까 얼마 났어요? 594kg를 수확을 했더니 그놈을 팔아보니까 키로당 얼마씩 손해입었다고요? 900원씩 손해입으면서 팔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 피해 수확량에는 아예 수확을 못했으니까 곱하기 얘는 얼마만큼? 기준 가격만큼 3,000원. 이렇게 되면 뭐다? 얘가 손해액이 됩니다. 손해. 그래서 답지 보시면 손해액이 얼마로 계산되냐면 175만 2천원이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피해액을 할 때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기준 수입은 얼마예요? 기준 수입은 여기다 쓸까요? 기준 수입은 자, 평년 수확량 1,000kg 곱하기 기준 가격 3,000원 했으니까 이게 얼마다? 300만 원. 마이너스 실제 수입이 175만 2,600원입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럼 결국 얼마 났어요? 실제가 아니라 손해액이 175만 6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얼마 입었어요? 실제 수입이, 기준 수입이 300만 원, 손해가 175만 2,600원으로 계약자는 얼마? 300만 원에서 175만 6천 원을 뺀
나머지만 우리 집으로 돈으로 갖고 왔겠죠. 그게 얼마다? 124만 7천이네요. 124만 7,400원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PL 구현할 수 있겠죠. 기준 수입은 300만 원, 실제 수입은 124만 7,400원. 나누기 기준 수입 300만 원 하게 되면 피해율이 여러분 혹시 답지혜가 0.5842로 돼 있나요? 예, 그래서 58.42%. 옥수수 보험금은요, 300만 원 곱하기 0.5842 마이너스 하기도 하면 20% 해가지고 115만 2,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115만 2,600원. 예? 거기는 6,200원 되어 있어요? 아,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115만 2,600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틀리면 수정해서 올려드리고, 여러분은 오셨으니까 수정해 주시면 돼요. 네.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300만 원 곱하기 0.5842 마이너스 0.2 115만 2,600원이네요. 예, 115만 2,600원 맞나요? 네, 그걸로 좀 수정해 주시고요. 예, 게시된 것도 이렇게 수정해서 올려놓을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옥수수는 이렇게 하시고, 옥수수는 미보상 감수량 부분에 대해서는 얘는 조금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염두를 해두세요. 금방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차이,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 즉, 벽으로 줄어서 벽으로 수확한 것도 그냥 막 돈으로 주더라. 이렇게 되니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자격증 따고 고쳐야 돼요. 자격증 따고. 지금은 뭐다? 학교 가니까 이거는 맞추는 게 중요해요. 맞추는 게. 자, 다음은 여러분들 두릅 할 겁니다. 두릅. 두릅은 이제 밴드 보신 분들은 에듀아 밴드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고요. 페이지는 97쪽이고요. 아, 진짜 덥네요. 덥다고 반팔 입고, 근데 비 오기를 긴팔 입고 왔더니 덥네요. 그러죠. 자, 두릅입니다. 과실, 정확한 이름이 뭐냐면 종합위험이에요. 종합위험. 과실손해. 자, 과실손해이기 때문에 뭐다? 수학연수는 안 하는구나. 이 제목이 수학 감소란 말이 없잖아요. 과실이 손해나면 보험금 보장을 줄게 해서 두릅이라는 품목입니다. 요즘 시장에 두릅 많이 나오죠? 예, 두릅 나옵니다. 그래서 땅두릅 아니고 나무 두릅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있는 거. 가지에 달려있는 거. 두릅입니다. 자, 97쪽입니다. 없으신 분은 그 이전에 그 나눠드린 거, 그거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보장하는 재심사합니다. 제일 먼저 두릅은 나무예요. 그래서 두릅은 제일 먼저 사고 터지면은 보장재를 심사합니다. 자연재해로 또는 조수해로, 화재로 피해 입었냐. 왜 그런다? 종합위험이니까 말 안 해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측정합니다. 자, 실제 경장 면적을 측정을 해요. 해서 얘가 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해서 대비 10% 이상 차이 시 계약 변경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두릅은 원래 제가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실제 경장 면적 이런 식으로 써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주수 뭐 이렇게 뭐 조사 대항수에게 산정하지는 않고 면적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표본 조사할 때도 면적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두릅을 전라북도 순창 가봤는데 두릅이 이렇게 하나가 심어지면요, 이게 뿌리가 나면서 여기서 새순이 나와요. 이렇게. 원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일과목 두릅 공부하셨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5, 6월 달 이번에 수확하고 나면 한 5월 중순경이 되면 두릅 밑에 나무를 다 잘라버려요. 그러고 나면 한 달 정도, 2달 있으면 다시 새순이 막 올라가서 나무가. 그럼 거기서 또 그 정화가 생기거든요. 정화가 뭐고 정화지가 뭔지는 아시죠? 일과목 공부했으면 있으면 아실 겁니다. 나무 위에 꼭대기가 이렇게 처음에는 새순이 있는 거, 얘를 원순이라고 그래요. 정화. 근데 여기서 이제 싹이 나요. 이 정화에서 싹이 터지면서 이렇게 정화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게 아주 부들부들한 거거든요. 그래서 냉이를 칙
맞게 되면 얘가 검게 고사가 됩니다. 그럼 얘가 정하예요. 원래 나온 수는 원순이라고도 부르고 정하라고도 부르고 여기가 엽순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도 팔아요. 여기에서도 이 지금 두릅이 나옵니다. 얘를 엽순이라고 해요. 이파리 나온 거. 근데 얘도 파는데 지금 안 팔아요. 이게 엽순 사실 때게 두릅 싸다 그러면 엽순 지금 사시는 거예요. 이때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뭐냐? 지금 전부 다 정화 팔아요. 근데 보험 목적으로 얘가 피해 입는데 그럼 이 정화가 달린 이 가지를 뭐라고 한다? 정화지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표본관에 이제 정화들이 막 심어져 있게 가지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막 밭에 가면 얘를 평면으로 하면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밭에 막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가지들이 이렇게 올라온 게.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로 이렇게 하나를 구해가 하나의 표본관이래.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개수 정화지가 몇 개냐? 보통 저희들이 세보니까 9개에서 10개 사이 들어있는 게 거의 일반적이더라고요. 9개에서 10개 정도. 1m 안에가 가로 1, 세로 1m, 즉 1제곱미터당 그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다? 여기 상태를 보고 피해 정화지죠 하고 얘가 지금 그렇게 고사됐으면 얘를 이 하나를 피해 정화지 하나 고사 안 됐으면 정상 정화지 하나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본과 면적 선정하고요. 98쪽 법입니다. 표본주 선정합니다. 선정한 표본 구간을 바탕으로 표본주가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합니다. 근데 얘는 또 표본주라겠다가 표본 구간이라 했다. 왜냐하면 면적이면 표본 구간이란 말이 맞습니다. 근데 나무거든요. 얘는 종합이형 과외선을 보자면 나무야. 근데 뒷장 보면 나무고 앞장 보면 땅두루 깎고 이게 좀 답답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두릅 문제 나오면 맞추면 되잖아요. 맞추면 되죠. 그죠? 맞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본 구간 내에 이제 또 주라고 구간이라고 했죠. 왜냐면 면적이니까. 방금 설명드렸죠. 이 면적. 가로 1m. 볼게요. 선정된 표본주 중심으로 가로 곱하기 세로 최소 1m입니다. 각 최소 1m. 1m 이상 해도 되는데 최소가 1m니까 2m로 하든지 1m. 1m 길이로 구획하여 표본관에 식재된 총 정화지 수와 보장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 입은 정화지 수를 조사한다. 자, 시험 문제에서 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표본관을 조사해 보니까 총 정화지 수가 자 50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표본관 5개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서 초수해로 피해 입은 정화지 수 5개, 자 냉해로 피해 입은 정화지 수 2개, 병충해로 피해 입은 정화지 수 3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때 두릅의 피해율을 계산하세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분자에 올라가요. 분모는 총 정화지 수예요. 50개. 분자는 앞에가 뭐라 했어요? 피해를 입은데 어떻게 입어야 된다고요? 보장하는 재로 피해 입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때 보장하는 재가 자연재해 소수의 화재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넌 아니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 7개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통해서 두릅의 피해율을 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끝. 할 것도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볼 겁니다. 자, 나눠드린 문제 중에서 오늘 공부할 거 두릅 블루베리 있는데요. 두릅 문제 나왔는데 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두릅은 개인적으로 문제 나오면 5점짜리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5점짜리. 계산 문제 3점. 가로놓기 뭐 1점, 2점 이 정도 해가지고 5점짜리로 설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험금입니다.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고요. 피해율입니다. 자, 보험 가입금액이나 자기 부담 비율은 뭐다? 조건에서 제시가 될 거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피해율만 알면 됩니다. 피해율. 피해율은 반드시 미보상 비율이 적용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피해 정화지 수입니다. 정화지 수. 네. 총 정화지 수. 총이면 뭐다고 전체면 뭐 달랐디요만은 어쨌든 그냥 총이든 전체든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체란 말로 썼는데 총이라고 해서 틀리나요?
틀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로 계산합니다. 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청아지를 조사할 때 어떻게 조사하느냐가 됐잖아요. 표본관을 선정한다 했어요. 표본관을 선정했고 그 표본 구간마다 뭐라 했어요? 가로 1m, 세로 1m 이렇게 구해가요. 출자만 구하면 돼요. 출자 2개. 그래서 출자로 1m 고정, 가로로 1m 고정. 그 안에 있는 정아지만 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가 정아지가 있으면 얘를 싹 보고 세 보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거 몇 개, 2번 거 몇 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세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가 피해 정아지라는 것은 뭐다? 항상 염두에 두실 게 보장하는 죄로 피해 입은 거예요. 죄로 피해 입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체에 있는 총 정한지수 합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도 너무 소박합니다. 예, 제가 문제 만들기도 미안할 정도. 이렇게. 자, 이번 주 오늘 나눠드린 겁니다. 두릅. 네, 블루베리 문제 있는데 1번에 종합이용 발전을 보장 보험에 가입한 두릅 품목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을 보고 두릅 과실 손해보험금을 계산하세요. 라고 합니다. 가입금액이 1,000만 원 잡아다면 20%고요. 조사 내용 보장하는 죄가 인정되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표본관의 총 정한지수 40개, 조수해로 피해 입은 정한지수 4개,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정한지수 6개, 병충해로 피해 입은 정한지수 2개가 있습니다. 미보상 비율은 10%였을 때 이때 피해율은 몇 프로냐라는 거예요. 피해율만 알면 이제 보험금 계산하는 걸 끝나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다? 피해 입은 정한지수, 그다음에 총 정한지수. 피해 입은 정한지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피해 입은 것만 올라간다라고 보시고요.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 입은 게 조수해로 피해 입은 게 4개 있으니까 오케이 인정하면 되시겠죠. 이렇게. 거기다가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니까 오케이 맞았어. 6개가 됩니다. 네, 플러스 없네요. 네. 네. 병충해는 해당 없네요. 자, 10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 정화지수는 보니까 40개 줬어요. 그럼 40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또 괜히 40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오늘 좀 많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총 정화지라고 줬는데 웜에 난 다 더해버렸으라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시고 문제가 시험에서 정상 정화지수 그러면 정상 피해 다 더하는 게 맞아요. 됐죠? 근데 총 정화지수를 줬으니까 이 F가 더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속지 않고 이제 속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데. 그래서 곱하기 1 마이너스 얼마? 0.1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피해율 얼마 나온다? 22.5% 밑에 답 집어보세요. 20.5%. 그래서 보험금은 얼마예요?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곱하기 가로 열고 0.225 마이너스 0.2 했습니다. 그래서 22만 5천 원의 보험금이 25%, 2.5%니까 2만 25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얘는 낼 게 이거밖에 없어요. 어렵게 내려면 이제 1번 표본 구간에서 이렇게 어렵게 내려면 표본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이제 구분해가지고요. 1번 구간, 2번 표본 구간, 3번 표본 구간, 4번 표본 구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상, 정하지, 그 다음에 피해, 정하지, 이렇게 하겠죠. 그래가지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하나 더 병충해, 좀 더 하시면 되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표를 주더라도 우리는 금세 분자에는 무엇을 오고 분모에는 뭘 할 거냐 알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건 뭐예요? 뻥튀기 크게 보이면 벌써 가서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하고 답답해서 가슴 통증 와가지고 못 풀게 하려는 이 뜻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냥 웃어버리는 거죠. 고생했네. 뭐 이렇게 하면서 푸는 거지. 웜에 겁나게 어렵게 무엇이 겁나게 어렵게 나왔어요? 4개, 6개 준 거나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뭐만? 정하지 피해 입은 거 요것만 더 하시면 되죠, 요것만. 여기 분모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전체는 뭐예요? 전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가 뭐다? 분모로 가고, 요거는 뭐다? 분자로 올라가시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 표를 주면 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보여야 돼. 그래야 공부하신 분이 약간 쫄아. 심정 들으시면. 그래갖고 계산기도 달달 틀려갖고 3자를 막 5자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관계 없잖아요. 어차피 그때 약 다 드실 거잖아요.
뭐, 우황청심은 2개 드시고 졸고 오신 분도 계셔. 또 내년에는 하나 먹고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있잖아요. 수험장 가면 왜 떨리냐면, 사실, 수험장 가시면 이 소리 좀 들릴 거예요. 이 소리 들립니다. 왜냐면 이게 손 떠는 소리예요. 볼펜을 하니까 이 책상에 이게 떨립니다. 그럼 너도 떨어. 저기서 떨면, 떨어도 괜찮갑니다. 나도 떨어요. 너도 떨면 나도 떨고. 이러면 계속 떨다 보니까 뭐. 그래서, 이 평온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시험을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공무원 생활 때도 승진 시험 보러 가고 그러면 항상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뭐였냐면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에 4시쯤. 4시나 5시에 나고 목욕 물 있잖아요. 목욕탕 가셔도 되고 사우나를 계속 물 한 30분 정도로 계속 맞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해. 마음 정리를 해, 일단. 그때 공부한다고 해서 합격 안 해요. 뭐 말은 시험 직전에 해갖고 다 나왔다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밥은 간단하게 드셔요. 매일 먹던 거. 쉽게 말하면 쌀밥에다가 흰밥에다가 묵은지 내가 탈 안 난 거 드셔야 돼. 당신 가니까 말이야 오늘 미역국에다 소고기 이빨에 넣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묵은지 아니면은 멸치 이런 거 드리잖아요. 이 먹고 설사 복통이 안 나는 거 아주 조금 탄수화물 조금 드시고 그리고 싹 일찍은 가십니다. 수험장 가셔갖고 갈 때 이 밀가루 커피 몸에 안 좋습니다. 이 밀크. 몸에는 안 좋지만 이게 당분이 들어서서 정신을 바짝 나게 끝내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한 잔을 싹 조금씩 먹으면서 걸어가셔도 돼요. 자판기에서 빼고 가셔도. 그럼 이게 정신이 조금 총총해지거든요. 아침에 조금 먹었지. 총총해집니다. 비상용으로 뭐 사탕 갖고 이제 초콜릿 갖고 오시면 초콜릿 너무 많이 먹어버려. 초콜릿 때문에 이제 배 아파. 이제 배불러가지고. 이게 시험 중간중간에 초콜릿 드시면 많아요. 진짜 금물입니다. 그건 금물이 절대 반대. 그래서 커피 한 잔 정도 좋습니다. 그래서 밀크 커피 이거 한 잔 정도 싹 드시고 가시고. 그리고 한 20분 정도를 수영장 가면 눈 감고 이렇게 명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몸이 후끈 달아든 게 몸이 차죠. 그때 시험지 오면은요, 냉철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나는 그것도 안 되더라. 지금 계시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학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약을 드셔야 돼요. 계속 떨고만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약을 먹어야 되는데 보통 내과 가세요. 내과 가세요. 이게 청심환도 좋아요. 좋고 하는데 내과 가시게 되면 심장을 인위적으로 덜 뛰게 해주는 약이 있어요. 인위적으로. 왜냐면 심장이 막 뛰다 보니까 당황해서 이제 막 되는 거니까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그 약이 이 기관장들 있잖아요. 이 시장이나 군수님들, 이 양반들이 이제 막 1000명, 2000명, 3000명 대 연설하잖아요. 존경하는 국민, 따라 불면 웜에 저것을 어떻게 뽑을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기호 몇 번? 예, 땡땡입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래 불면은 야, 이거 어떻게 뽑냐, 이거지? 당황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그 양반들이 먹는 약이 있어. 10ml짜리예요. 10ml짜리 때문에 효과가 한 3시간 좀 끝나. 그 약을 내과 가서 선생님, 내가 시험 보러 갔는데, 이게 가슴이 떨려고 사람 죽겠어라. 네, 그 약이 있습니다. 인으로 시작하는 약입니다. 인이라 합니다. 뭔 인 뭐 있는데, 그거 조금만 처방해 주면 안 돼. 왜냐하면 약국에서 못 사. 의사의 처방에 사거든. 그거 드시면 돼요. 그러면, 예? 그라인체, 진작가 작년에도 같이 줬거든요. 근데, 그거예요. 안 되면, 내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고, 안 되면 의존하는 거예요. 안 되면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 내가 뭔 약을 먹고 창피하게 떨고 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놈들한테 얘기해요. 아니, 나는 약 안 먹었다? 가서 미리 얘기하면 되지, 학교 갈 때. 나는 약 안 먹고 시험 봤다? 오히려 더 이상해. 그러잖아요. 나는 약 안 먹고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묵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태연하게. 시험 합격했어. 딱 60.01로 합격했어. 그럼 놈들이 물어보면 모르고 난 만점 나올 줄 알았더니 90 몇 점인가 나와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기밖에 몰라, 점수를. 그런데 놈들이 간신히 저는 60점을 합격했습니다. 자랑 아닙니다. 합격은 합격인데 놈들 물어보면 뭐래. 다 맞은 줄 알았더니 어째 그걸 인정 안 했더라고. 98인가 뭐 하여튼 참 이상해, 채점하는 것들이.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놈을 저는 뭐 70점 맞았습니다, 62점 맞았습니다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옥수수 드셨고, 그 다음에 미보상
피해수 한량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 한번 해봤으니까 참고하시고 두릅 5점짜리 만약에 나오면 얘는 아무나 시험을 출제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아무나 출제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문제 내면 이 문제 갖고는 5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3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또 가로 넣기를 하나 넣어줘야 돼. 두릅에 대해서. 그럼 최소 몇 메타? 1m. 그죠? 정아지. 이런 말이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가로 넣기에다 가로 2개 넣고, 그럼 2점. 그 다음에 계산 문제 3점. 5점짜리면은 이렇게 되고. 이 문제는 설계가 너무 쉬워요. 볼펜 들면 바로 설계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되셨죠? 그렇고, 좀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블루베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다 오겠습니다.